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투자 실질적으로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런 것들은 굳이 가상화폐를 가지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죠. 이미 이 기술들은 다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 시장의 화폐 가치 하락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 시장에서의 화폐 가치 하락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이 가장 먼저 반영됐고 그 다음이 부동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양분이 됐습니까? 가상화폐로서의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이런 부분들이 가상화폐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반영이 됐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화폐가 가치가 하락함으로 해서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 파이가 이렇게 있죠. 파이를 반으로 쭉 째서 일부는 금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 금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부동산이 가져가고 이 절반은 가상화폐가 가져가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 상승은 미미해졌습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우리가 화폐를 많이 발행할수록 근본위 체제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후부터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화폐를 발행할수록 달러 특히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 물량 M2가 늘어날수록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었는데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근데 이게 먹히지 않는 거야. 왜 먹히지 않느냐? 이 돈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명목 상승률만 반영이 된 거예요. 명목 상승률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코인은 실질적으로 화폐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폐가 가상화폐라는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하루에 30%씩 오르내리고 이런 화폐가 어떻게 종이 껍데기를 우리가 지금 가상화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동전 그리고 지폐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착각들을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10만 달러까지 간다고 하는 골드만삭스도 이제는 손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손절치고 나가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그들이 만든 우리가 있죠. 자동차, 전기차, 테슬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변동성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제 안 된다. 다 손절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모든 국가들은 다 손절을 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이 지금 손절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실제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돈 1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시면은 돈 1,000원을 주고 콩나물 삽니다. 콩나물 한 모금. 그 1,000원을 주고 산 콩나물 한 모금을 가지고는 집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온 식구들이 콩나물국을 해 먹을 수도 있죠. 콩나물 무침을 해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는 이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트코인이 지금 5천만 원, 5,500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하든 3천만 원 하든 300만 원 하든 간에 이것의 가치는 단 1원도 안 됩니다. 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이거 빈깡통 갖고 서로들 지금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이거 폭탄이라고 봅니다, 폭탄. 폭탄은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이 터지는 거죠. 폭탄 돌리기죠. 원래부터 빈깡통인데.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활용도가. 그래서 부동산을 사면은 활용도가 얼마큼 높습니까?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주거의 욕구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임대를 주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사무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21세기에서는. 그리고 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폐 가치를 반영하는 최일선에 있는 금도 산업 전반에 금이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만들 때 금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콩나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일하게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는 활용도가 제로입니다. 제로 활용도가. 활용도가 아예 없어. 그냥 폭탄이야 폭탄. 빈깡통.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활용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있죠. 불법 자금을 은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세탁하는 거. 불법 자금을 세탁.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뭐 불법 자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뭐 마늘밭에다가 현금을 5만 원권을 모아놓고 숨겨두기로 했죠. 그러나 지금은 안 숨겨둡니다. 코인으로 자금을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검찰청에서도 회수한 불법 코인들을 비트코인들을 뭐 이렇게 법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다시 현금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불법 자금 환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이란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있는 사람이 불법 자금을 가지고 이걸 이제 은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은닉을 했어.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소 옮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바꾸면 되죠. 비트코인을 팔면은. 그럼 중간에 가지고 있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이런 이제 외환거래가 있습니다. 외환거래법이 있는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통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금으로 바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할 의도가 아닌 겁니다. 단지 은닉하고 세탁을 하고 환치기 하는 용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바꾼 사람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부동산 사는 거예요. 무조건 아파트 사고 부동산 삽니다. 비트코인을 돈 번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다 부동산으로 가요. 이거 알기 때문에 이게 빈깡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마치 뭐 대단하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블록체인 기술을 만드는데 이것을 활용하는데 IT라든가 있죠. IT라든가 뭐 금융 활용하는데 꼭 굳이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까? 비트코인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은 그냥 활용만 하면 되는 거죠. 활용. 굳이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상화폐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했던 것이 가상화폐일 뿐이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 전반적으로 IT라든가 금융 이런 부분에서 활용한다.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앞으로의 어떤 이런 기술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기술들을 활용한 데는 굳이 비트코인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다. 일론 머스크 리스크를 해가지고 현실화되나 암호화폐가 어제 검은 수율이 됐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중국입니다. 중국. 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라는 비트코인 시장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없애겠다. 거래를 중단시키겠다 하는 거죠. 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용도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 범죄밖에 없습니다. 거래. 뭐 불법 자금이라든가 전부 다 불법이죠. 불법 자금 세탁, 그 다음에 은닉, 그 다음에 환치기, 외환거래법 위반 전부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용도가 이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도가 유일한 용도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도 변심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변심했습니다. 이게 손절쳤어요. 앞으로 이거 딱 보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 답이 없다는 거를. 그냥 빈깡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했다. 하루 만에 564조 원이 급락했다. 증발했다. 라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0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한 2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은 전부 다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통 불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많은 자살자들이 생길 거다. 그것은 인류 역사 300만 년 동안에 가장 많은 자살자를 잉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한 번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코인 시장이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80에서 90%까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2,300만 원까지 갔다가 비트코인이 2,300만 원까지 갔다 300만 원까지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80에서 90%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상황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주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들이 뭐 철강부터 시작해서 목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산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비트코인이 영원으로 전부 다 수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하고 다른 거죠. 이 이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해법동하고는 왜 사이즈가 다르냐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네.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이죠. 나만 지금 거지가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주식에 지금 싼 가격에 뭐 코로나 때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리고 아파트에 투자했던 사람들, 아파트에 산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는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다 올랐는데 나만 모든 재산 다 잃은 거야.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것은 가장 많은 자살자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 37,000달러, 얼마 전까지는 뭐 8만 달러, 아시죠? 7만 달러 이상 8만 달러까지 갔던 것이 37,000달러까지 지금 내려갔답니다. 3만 달러도 깨지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34,000달러. 결국에는 영원이 됩니다. 영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했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고 제가 얘기하냐면은 10번 거래를 해서요. 10번 거래해서 내가 뭐 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수익을 냈어. 그러나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이 투기 시장이죠. 완벽한 투기 시장이에요. 비트코인 시장은 완벽한 100% 투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단 한 번의 거래가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단 한 번의 거래 실수가. 단 한 번의 진입이 잘못되면은 이것은 앞전에 10번의 수익이 낸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복구가 안 돼요. 이거는 복구가. 영원히 복구가 안 됩니다. 왜? 앞으로 없어질 시장이니까. 앞으로 없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상을 여러분들이 절대 가시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시총 일주일 새 1200조가 날라갔습니다. 투자자는 패닉.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중간에 무슨 뭐 반등도 하고 뭐 또 희망을 더 주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영원으로 갑니다. 영원. 모든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영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1200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뭐 지금 우리나라 7에서 8위 정도 하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그 국가의 1년 예산이 500조예요. 현재는 2021년은 550조라고 하는데 그것의 2.5배입니다. 2.5배.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이 큰 시장이 모든 것들이 다 증발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딱 드릴게요. 인류 역사 300년 동안 우리가 투기 시장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자살자를 양태한 투기 사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덜란드의 17세기에 1636년도에서 1637년도에 있었던 튤립 사건이고, 두 번째가 2000년도 19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있었던 IT 버블. 그리고 세 번째가 대망의 세 번째 가장 큰 버블을 만들어낸 시장이 이번에 가상화폐 시장일 겁니다. 그래서 튤립하고 2000년도 1999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투기판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상화폐 코인 시장. 그 중에서도 코인 시장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있죠. 튤립, 이 꽃이 튤립입니다. 이 튤립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아왔죠.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현대 차트로 보게 되면은 보시면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전저점을 다 깨고 내려가죠. 투기판이 벌어지기 이전 가격으로 내려갔습니다. 투기판으로. 여기에 물린 사람들,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 예, 여기서는 변동성밖에 없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 그냥 단순한 변동성밖에 없어요. 투기예요, 투기. 투기로 인한 변동성. 여기서 사람들이 단지 열광을 했던 뿐이죠. 그러니까 바보시장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거를 바보시장이라고 그런다. 튤립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꽃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튤립 꽃에서 씨앗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뽑아내서, 네, 뭐 튤립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은요, 튤립보다 안 됩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은 아예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은. 이 코인 시장이란 거는 아예 튤립 시장이라는 이 꽃도 안 되는 거야. 콩나물 한 뿌리도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빈깡통이에요. 빈깡통. 이 빈깡통이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있었던 IT 버블입니다. 이때 IT 버블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은 끝에 무슨 닷컴, 끝에 무슨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있죠.
기술이라든가 무슨 닷컴이라든가 하여튼 IT 용어들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슨 약간 보시면은 네, 특이한 이름이 하나 딱 붙었다 그러면은 묻지마 그냥 투자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묻지마잖아요. 내재 가치 다 필요 없어. 기업이 무슨 기업을 하는지 의미가 없어. 찾아보지도 않아. 그나마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위계권은 있고 지분도 있고 배당도 받습니다. 그나마 주식이란 것은. 코인이라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새로운 기술을 보시면 1999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 보시면은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빈껍데기였어요. 그러니까 1980원에서 1890원에서 28만 2천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1년 만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면 차트 보세요. 원위치 같죠, 원위치. 결국에는 다 원위치 됐습니다. 원위치로. 네, 그 전에 1890원 거기를 다 깨고 내려간 거예요. 1890원도 다 깨고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은 1원부터 시작하죠. 1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이것들이 시장에서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1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1원 밑으로. 코인이. 그래서 티울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도 마찬가지다. 전부 다 원래 처음으로 시작됐던 이 가격을 다 깨고 내려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네, 차트가 비슷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차트가 비슷하지 않나요? 앞전의 차트랑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코인 시장을 IT 버블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있었던 IT 버블 이 보시면은 네, 40배. 새로운 기술이 150배, 2등이 40배, 36배, 34배. 근데 이거 두 번째로 높았던 사이버텍이라는 이 회사는 상폐가 됐습니다. 지금 10개, 11개 중에서 4개가 상폐됐어요. 이 나머지 기업들은 생존을 해도 그냥 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99년도에 있었던 가격보다 다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회.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산 가치의 요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IT 버블이 한번 있었죠. 네, IT 버블.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99년도, 여기 보시면 99년도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 사이입니다. 이게 코스닥 지수가 3000이었습니다. 3000.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00이 안 돼요. 1000이. 1000이 안 됩니다. 지금 이 효율증이 얼마만큼 가고 있습니까? 이 효율증이 21년 가고 있어요. 22년. 22년째 되고 있어요. 22년째. 횟수로 22년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3분의 1 토막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이만큼 버블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래 될 거다 보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은 영원으로 수렴한다. 코인 시장 모든 코인들은 전부 다 영원으로 수렴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다시 보시면은 자산 가치가 어떤 요건으로 되는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되죠. 자산 가치. 가장 중요한 게 내재 가치입니다. 코인 시장은 내재 가치가 모든 코인들입니다. 모든 가상화폐는요. 가상화폐, 코인 이것은 내재 가치가 0원입니다. 0원. 실질적으로 자산은 내재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 변동성.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하루아침에 반도체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수많은 시간 동안에 기업이 업력을 가집니다. 업력. 가장 중요한 게 업력이에요. 이 업력을 통해 갖고 수많은 시간 동안 기술 개발을 계속 이렇게 쌓아갑니다. 계속 쌓아가서 이렇게 기술이 하나둘씩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기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조선 기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의 기술들 이런 주식뿐만이 아니고 기술들이 하나씩 단계를 받으면서 쌓아가면서 이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동산.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입지죠. 입지가 그냥 생깁니까? 아니죠. 그 앞에 도로가 하나 생기고 버스 정류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생기고 사람들이 회사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입지가 있습니다. 입지, 위치적인 입지. 네, 긍정적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사람들이 또 손을 타기 시작하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조망도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도 생기고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 보시면은
뭐 상장되고 나서 그냥 500% 올라가고, 일단 장난이에요, 장난.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저는 무조건 이거는 뭐래 사기입니다, 사기. 무슨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데 왜 비트코인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비트코인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요건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역사적 변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렇게 누적된 뭐 이렇게 궤적이 있을 겁니다. 올라갔던 궤적, 그리고 기술이 쌓아갔던 이런 궤적들,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입지가 하루 만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쌓고 나서 기업은 업력을 쌓아나고 입지를 쌓고 나서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무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다 무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자산은 이것이 자산이냐 아니냐, 그리고 가치가 있냐 없냐는 것은 저는 내재 가치와 역사적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인류 역사 300년 동안 가장 많은 자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인해서 발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